안녕하세요. 최금주 회계사입니다. 저는 이번 교육 시간에 업무 유형별 오류 사례 및 해결 방안, 수입 지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전에 이 교육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적합한 강의 대상자가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디브레인을 사용해서 수입 업무 또는 지출 업무를 하시게 되면 특정 시점에 재무 회계상 회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계라는 게 생성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분계들이 기말에 재무결산 담당자가 결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산표라는 걸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 시산표, 회계와 기금, 회계실체별 시산표로 이 분계들이 모두 이렇게 집계되어 정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산표에다가 그 감가상각비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법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 돈은 지출되지 않았지만 지급해야 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연금 충당부채 등 부채를 인식하는 그런 결산 조정 분계들을 발생주의 회계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부 거래 제거를 하고 결산 보고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내부 거래 제거에 대해서는 본 교육의 마지막 콘텐츠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 결산 담당자가 수입 지출 업무 담당자 분들께서 생성한 분계를 가지고 시작으로 해서 업무를 해서 결산 보고서를 생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결산 보고서는 해마다 감사원에 제출되고, 감사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해마다 많은 그 수정 분계들이 재무회계상 회계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수정 분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분계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 업무나 지출 업무를 하시는 여러분께서 디브레인 업무를 하실 때 그 적합한 경로와 절차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업무를 하시게 될 경우 특정 시점에 분계가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그 분계가 이제 잘못 생성되다 보니 회계 처리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 지출 업무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분계가 잘못 생성되고, 그 분계로 재무제표를 만들어 봤자 그 재무제표로 추후에 분석하고 활용을 할 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해마다 감사원에서 지적된 그 유사한 오류들이 다양한 부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걸 좀 막아보고자 본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교육의 대상 담당자는 디브레인을 사용해서 업무를 하시는 수입 업무, 지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디브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기금에서 본 강의를 들으실 경우에는 대부분 그 오류가 디브레인 사용하는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 컨텐츠 중에서 그 각 거래별 상황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올바르게 하면 될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부분과 그다음에 내부 거래 제거는 디브레인을 사용하는 곳이든 사용하지 않는 곳이든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 거래 제거 부분의 개념들, 제거 그 오류나 제거 방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세분화되고 고도화될수록 협업이 중요해지죠. 재무결산 보고서 생성하는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무결산 업무를 생성하는 데는 총괄 업무를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그 수익지출 업무를 하고 계시는 업무 담당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달리 연말에 기말 재무결산 업무를 하시는 재무결산 담당자 분들, 그리고 이 결산 업무를 하실 때 국가회계 기준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할 때
이제 한국주세재정연구원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주세재정연구원과, 그리고 여러분이 디브레인 업무를 하시다가 오류가 생기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한국재정정보원의 디브레인 운영하시는 분들께 질문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한국재정정보원, 이렇게 5주체가 모두 협업을 잘 해야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업의 일환으로 본 교육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교육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재무 정보를 생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희 콘텐츠, 교육 강의 콘텐츠는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부분에서 지출하면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에서는 수입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각 거래별 상황에서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실습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끝으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내부거래 제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지출은 먼저 세출, 그러니까 예산상의 지출은 정의를 보면 세출 예산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계좌이체로 업무가 완료되는 경우 지출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지출은 회계 실체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른데요.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을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출은 크게 한국은행 국가예금을 사용하는 일반 지출과 국고예금을 사용하는 관서운영경비 지출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지출은 지출하는 목적에 따라서 비용 지출, 그리고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 부채를, 그림에는 없지만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지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출을 하시게 되면 목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용 또는 자산 또는 부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지출과 재무회계상에 좀 유사한, 크게 예산상에 지출한다고 하면 재무회계상에 먼저 떠올릴 법한 항목이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비용을 국가회계 기준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의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많긴 한데 어쨌든 재정활동을 하면서 순자산이 감소했다 하면 이제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산상의 지출은 반드시 현금이 그러니까 지급되는 현금 지급이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재무회계상의 비용은 현금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지급 시점이 아닌 어떤 특정 시점의 비용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인식 시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 재정 활동을 수행해서 자산이 감소했을 때, 그리고 그 법령 등에 따라서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각각의 경우에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예산상의 지출과 그 재무회계상의 비용을 세출 예산목을 예시로 몇 개 살펴보면서 둘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목에서 지출을 하실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재된 세목 어디에서든 돈이 나가면 예산상에 모두 지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두 지출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요.
이 예산상의 지출을 했을 때 아까 지출 목적에 따라 재무회계상으로는 세 가지 항목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비용, 자산, 부채. 그래서 각각 이 지출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영향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세목에서 비용을 지출하시게 되면 재무회계상으로도 이게 다 모두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비나 예탁금 예산으로 어떤 지출이 이루어졌을 때 재무회계상으로 이건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비 예산으로 설계비나 공사비, 감리비 등을 지출하시면서 이 비용들이 보통 자산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 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항목에서 자산 취득을 위해서 지출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건 재무회계상으로 자산이 증가하는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탁금에서 지출을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비용이 아닌 재무회계상으로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환 지출목에서 지출을 하시게 되면 상환 지출에서는 이제 처음에 발생했던 차입금들을 상환하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죠. 그 경우에 재무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지출했을 때 부채로 잡았던 그 부채가 감소하는 회계 처리가 발생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예산상의 지출을 함에 따라서 재무회계상으로는 비용 또는 자산 또는 부채 이렇게 영향받는 계정 과목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디브레인 시스템에서는 이 부분들이 특정 시점에 이렇게 재무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회계에 익숙한 공무원의 현실을 감안해서 업무의 진행은 디브레인 시스템을 사용해서 예산 회계를 근간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동시에 예산 회계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재무 회계 정보로 재무 정보가 전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거래가 발생했을 때 예산 집행하고 어느 예산 과목에서 얼마를 지출할지 결정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기말의 예산 결산을 거쳐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가 생성이 됩니다. 동시에 재무회계 처리도 되어야겠죠. 회계 처리 붕괴가 발생해야 되고 어느 회계 계정 과목으로 얼마의 금액이 발생했는지 기록이 되어서 재무 결산을 거쳐서 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디브레인을 사용해서 업무를 하시는 중에 이 과정에 해당되겠죠. 업무를 하시는 중에 재무회계 계정 과목이 자동으로 붕괴를 통해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출을 하실 때 지출 요청서에서 작성하시는 세부 예산목을 선택한 후 세부 세세부 항목을 선택하실 때 재무회계 계정 과목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출 예산 조회 화면에서 세부 세세부 항목을 선택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요청 과정에서 재무결산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입력해야 되는 연계 정보가 세부 세세부 항목이고요. 먼저 지출 요청서 작성하실 때 세출 예산 조회 화면이 이렇게 팝업이 되면 예산 과목 선택한 게 상단에 보이고요. 하단에서 세부 항목과 세세부 항목이 보이게 됩니다. 이 세부, 세세부 항목이 글씨가 작아서 이렇게 표로 크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 세부 항목과 세세부 항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 있는 회계 과목, 관리 과목은 이 각각의 세부, 세세부 항목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회계 계정 과목을 보여주는 회계 계정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목이 세목으로 이렇게 하위 레벨이 있듯이 재무회계 계정 과목도 하위 레벨이 있으며 총 5레벨까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출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행단위 담당자가 지출 요청서를 작성하고 재무관이 원인 행위서를 작성해서 승인한 다음에 지출관이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출 업무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지출에서 어떤 세세부 항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재무회계 개정 과목의 비용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집행단위 담당자, 재무관, 지출관이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생성된 재무회계 개정 과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업무를 하실 때 생성된 재무회계 개정 과목을 보시고 거래 실질에 맞는 개정 과목이 생성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보다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업무 단계에서 분계로 인해 생성된 비용 개정 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단위 담당자의 경우 지출 요청 수령인 등록이라는 화면에서 이렇게 상단에 예산 과목이 나오고 그 밑에 개정 과목이 보입니다. 개정 과목 사무용품비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집행단위 담당자 이후에 업무하는 재무관이 지출 원인 행위서 화면을 작성하실 때 여기 하단에 수령인 정보 부분에 보면 과목, 예산목이 나오고 그 옆에 재무 개정 과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무 개정 과목을 통해서 세세부 항목 선택으로 인해서 생성된 재무회계 개정 과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출관의 경우에도 수령인 정보, 지출결의서 하단의 수령인 정보 화면에서 예산목, 세목 옆에 있는 개정 과목, 그래서 사무용품비, 비용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 업무를 수행하시는 중에 생성된 지출 개정 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뿐만 아니라 지출이 이체 완료가 되어서 지출결의 상세 내역이나 공제 내역의 실제 분계 결과를 수령인별로 확인할 수 있는 메뉴도 D브레인에 있습니다. 바로 지출 결의 하위에 보면 지출 결의별 분계 결과 조회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 그 분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건을 선택하셔서 분계 전표 조회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전표 화면이 팝업되면서 전표 분계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변과 대변으로 양변으로 나눠서 개정 과목과 금액으로 거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무를 하실 때 세세부 항목 선택에 따라 거래 실질에 맞는 개정 과목이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예산목을 적절하게 지출하였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도움 받으실 수 있는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하실 때 특정 예산목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합한지 판단하고자 하실 때는 예산 기재부에서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집행 지침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정책 게시판에 가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재무회계 개정 과목이 적정한지 판단하고자 하실 때 판단이 어렵다 하시면 국가회계 편람에 있는 개정 과목 해설서 부분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국가회계 편람은 기재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재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고, 여기 기재된 바와 같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에서도 국가회계 편람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지출에서 세세부 항목을 선택하실 때 잘못 선택하셔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는 유형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계정보 선택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업무 처리한 케이스고요. 이 경우는 세세부 항목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걸 선택할 때 이제 꼼꼼히 읽고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아무거나 중요성, 이게 재무회계 개정 과목 생성과 관련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시고 아무거나 선택하시는 경우에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수의 지출을 하나로 처리한 케이스는 성격이 서로 다른 지출의 경우에는 세부 세세부 항목도 서로 적합한 걸, 맞는 걸, 다른 걸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귀찮다는 이유로 하나의 지출 요청서에서 동일한 통일된 세부 세세부 항목을 선택하실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부 세세부 항목을 선택하실 때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적합한 걸 찾기 어렵다 하신 경우에 기타 항목을 많이 선택하셔서 잡손실이 과대 계상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네 번째 끝으로 예산 편성 오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정 예산을 편성받았어야 되는데 해당 예산을 편성받지 못해서 유사한 다른 예산에서 지출하다 보니 재무회계상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럼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오류 사례고요. 여기 계속해서 이제 특정 캐릭터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집행단위 담당자 나재정 주무관이 새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무관은 일반 수용비 예산 21001에서 도서 구입비 10만 원을 지출하기 위해 지출 요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읽기 귀찮다 보니 세부 세세부 항목이 읽기 귀찮아서 그냥 제일 위에 있는 여기 사무용품 구입비를 선택해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서 구입비를 지출하려고 하는데 사무용품 구입비를 선택하는 게 적절한 처리일까요? 세부 항목의 나머지 항목들도 한번 보시면 인쇄비 및 유인비, 홍보 물품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등 구입비, 비품 수선비 등이 있는데 왠지 도서 구입비는 간행물 등 구입비 5번 간행물 등 구입비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적합한지 한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중에 보면 끝부분에 세출과목 구분 표가 있습니다. 그 세출과목 구분에 따르면 신문, 잡지, 관보, 도서 등의 구입비는 간행물 등 구입비 21001 수용비 예산에서 간행물 등 구입비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재정 주무관이 도서 구입비를 지출하면서 세부 세세부 항목의 1번 세부 항목의 1번 사무용품 구입비를 선택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아까 5번 간행물 등 구입비를 선택하는 게 올바른 업무 처리입니다. 이렇게 세부 항목을 5번을 선택해야 될 걸 0번으로 1번으로 잘못 선택하는 경우에 어떠한 회계 처리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용품 구입비 1번을 잘못 선택한 경우 보시면 분기를 보겠습니다. 차변에 사무용품비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대변에 현금이 지출해서 현금이 감소하는 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간행물 등 구입비를 선택을 했다면 현금이 대변에 감소하면서 차변에 간행물비라는 비용이 증가하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부 세세부 항목을 잘못 선택함에 따라 생성되어야 하는 간행물비는 과소 계상되고 생성되지 말아야 하는 사무용품비는 과대 계상되는 이런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계정 과목과 금액들에 대해 신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재무결산 정보 신뢰성이 하락되고 이 재무결산 정보를 서로 부처 간에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국가통합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등 활용하고자 할 때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부 세세부 항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데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선택한 유사한 케이스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발생한 케이스 4가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건물 수선비를 지출하려고 하는데 이 중에 세세부 항목에서 일반 유형자산 수선유지비를 선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자산 수선유지비를 선택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부처에서 유산자산을 취득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선유지비를 지출하면 당연히 일반 유형자산 수선유지비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생성되어야 하는 건물 수선유지비가 생성되지 않아 과소계상되고 생성되지 말아야 하는 유산자산 수선유지비가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연구에 사용되는 재료비를 시험 연구비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중에 사업용 및 시험 연구 실험 실습 등에 소용되는 소모성 재료비를 선택해서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모성 물품 구입비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할 경우에 생성되어야 하는 시험 연구 재료비 계정 과목은 과소 계상되고 생성되지 말아야 하는 소모성 물품비 계정 과목은 과대 계상되는 회계 처리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많이 발생하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 차량 임차와 관련한 금액을 임차료 21007 예산에서 집행하려고 할 때 리스 계약으로 인한 임차가 아닐 경우에는 세부 항목 중에서 임대차 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를 선택해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를 세부 항목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세세부 항목에서 운용 리스료와 금융 리스료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금융 리스는 아니기 때문에 운용 리스료를 선택해서 생성되어야 하는 기타 자산 임차료 비용 계정 과목이 생성되지 못하고 생성되지 말아야 하는 운용 리스료 비용 계정 과목이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화 관리자 회비, 환경 개선 부담금 등 지출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출하려고 할 때 세세부 항목 중에 법령에 의하여 지불 부담하는 제세, 뒤에 보면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에 해당 지출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항목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의해 지불 부담하는 제세, 법인세를 선택하게 되면 생성되어야 하는 제세 계정 과목은 과소 계상되고 생성되지 말아야 하는 법인세 계정 과목은 과대 계상되는 회계 처리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 지출 요청서를 작성할 때 세세부 항목을 잘못 선택해서 계정 과목을 잘못 결정된 경우에 오류를 정정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 지출 계좌이체에서 지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라면 집행단위 담당자, 재무관, 지출관 각 업무 담당자가 그동안 승인했던 업무를 승인 취소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출 요청서를 재작성하시면서 올바른 세세부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출이 완료되어서 업무가 마감되었다 하는 경우에는 지출 요청서를 작성한 담당자가 계정 과목 정정 업무를 해주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는 여기 지출 메뉴에 요청 관리, 계정 과목 정정 요청, 계정 과목 변경. 그래서 일반 지출인지 관소 운영 경비 지출인지에 따라서 적합한 메뉴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변경하고자 하는 지출 건을 이렇게 조회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계정 과목 변경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다음 화면이 팝업이 되는데 여기 계정 과목 정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수취인 내역 부분에서 계정 과목 선택 부분을 클릭하셔서 팝업되는 요 세출 예산 조회 화면에서 올바른 세세부 항목을 다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두 번째 오류인 다수의 지출을 하나로 처리한 오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단위 담당자 나대정 주무관은 계약직인 A씨의 법정 고용 부담금 200의 구성은 4대 보험료
이고요. 국민연금 100만 원, 고용보험료 50, 건강보험료 40, 산재보험 10을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은 32009 예산목의 세부 항목, 세세부 항목을 보시면 이렇게 각각 성격에 적합한 세세부 항목이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귀찮다 보니 그냥 건강보험 부담비 하나 통으로 여기 200을 전체 처리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성되는 회계 개정 과목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32009 예산의 예산 재무 과목 연계표를 보시면 세세부 항목에 이렇게 4가지 국민연금 부담비, 고용보험 부담비, 산재보험 부담비, 건강보험 부담비 각각에 대해서 선택함에 따라서 재무회계상에 공교롭게도 명칭이 동일하긴 한데요. 이렇게 4가지 국민연금 부담비, 고용보험 부담비, 산재보험 부담비, 건강보험 부담비 개정 과목이 생성되도록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항목별로 나누어서 세세부 항목을 선택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부담비라는 하나의 세부 항목을 선택해서 200을 전부 다 처리했을 경우 회계 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수의 지출 하나로 처리했을 때는 건강보험 부담비 200이 차변에 발생하고 현금이 200만큼 대변으로 감소하는 붕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건강보험 부담비로 200을 전부 다 처리하지 않고 각각의 항목에 맞는 세부 항목을 선택을 하셨다면 이렇게 붕괴가 나뉘어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부 항목을 잘못 선택함에 따라 건강보험 부담비가 원래는 40만 생기면 되는데 160만큼 과대 계상되어 있고 생성되어야 하는 국민연금 부담비, 고용보험 부담비, 산재보험 부담비는 생성되지 못해서 과소 계상되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지출 요청서에서 성격이 다른 다수의 지출을 하시고자 할 때 활용 가능한 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지출 요청서 작성하실 때 수령인 정보 하단의 수령인 정보 항목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각각 성격에 맞는 세세부 항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수령인이 모두 달라야 하는 건 아니고요. 동일 수령인이 여러 개 있더라도 추가 버튼을 눌러서 서로 다른 성격의 세세부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3번째 오류인 기타 항목 선택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단위 담당자인 나재정 주무관은 세출 예산 조회 화면에서 세부 항목 선택 시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세부 항목에 기타 비용이라고 또는 세세부 항목에 이렇게 기타 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항목들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타 비용이라고 선택한 이유는 뭔가 기타라고 하면 다른 모든 걸 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기타는 포괄하는 개념이니까 다른 적합한 세세부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판단이 어려우셔서 이렇게 기타 비용을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 매핑표를 보시면 세세부에서 기타 비용을 선택함에 따라 결정되는 재무 개정 과목은 모두 잡손실입니다. 그래서 기타 비용 선택을 남용하시게 되면 재무회계상으로 잡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이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2018 회계연도에 국가재무제표에서 잡손실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한번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잡손실은 총 1조 1096억 원이 발생했고요. 이 중에서 55개 부처 중에서 잡손실 금액이 큰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표에서 보시면 특징이 있죠. 전체 잡손실 금액 1조 1096억 원 중에 대부분을 2개 부처에서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손실 계정은 프로그램 총원가나 비배분 비용, 재정 운영표에서 비용을 분류하는 명칭인데요. 이 크게 프로그램 총원가나 비배분 비용 등의 하위의 타 비용 항목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설명되지 아니하는 손실들을 손실을 사용하셨을 때 잡손실이라는 계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손실 계정이 금액이 크게 되면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은 계정 과목을 제대로 선택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업무를 하실 때 세세부 항목, 적합한 항목이 있다면 기타 비용보다는 먼저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잡손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타 비용 항목을 선택해서 잡손실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오류 정정하는 방법이 아까 첫 번째 오류에서 말씀드렸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려보면 업무 아직 지출이 완료되지 않은 업무 마감 전 상태이다 라고 하면 각 담당자가 승인해줬던 업무를 취소를 해주시고 지출 요청서를 재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좌이체 업무까지 모두 완료되어서 지출 업무가 완료된 후라면 지출 요청서를 작성하셨던 담당자가 계정 과목 정정 메뉴, 계정 과목 정정 메뉴로 가셔가지고 해당 비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비용, 지출을 선택하셔서 계정 과목 변경을 클릭하시고 팝업되는 화면에서 정정 사유 기재하시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목록 이렇게 클릭하셔서 팝업되는 세출 예산 조회 화면에서 올바른 세부 항목과 세세부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오류인 예산 편성 오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단위 담당자인 나재정 주무관은 전화요금과 관련된 지출 요청서 작성 시 예산 과목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선택해야 하는 걸 알지만 현재 해당 예산 과목에 대해 편성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비, 유사한 21001 일반 수용비 예산으로 지출 요청서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001을 한번 보시면 원래 21001에서 전화요금, 세세부 항목 중에 전신 전화요금을 여기서 선택하면 재무 계정 과목인 공공요금이 생성되도록 이렇게 매핑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이 없다 보니 유사한 21001 수용비 예산에서 지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 여기 공공요금에 있는 전신 전화요금과 관련된 비슷한 명칭의 세세부 항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나마 가장 적합해 보이는 기타 비용을 선택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원래는 공공요금 계정 과목이 생성되어야 하지만 매핑된 잡손실 계정 과목이 과대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분계를 보시면 이렇게 잘못 선택한 21001에서 기타 비용 잘못 선택했을 때 사변의 잡손실이 발생하고요. 올바르게 선택했을 때는 21002에서 지출을 했다면 공공요금 비용이 증가하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되고 업무를 잘못 선택함에 따라서 잡손실이 과대 계상되고 생겨야 하는 공공요금이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재무 회계상의 계정 과목을 잘못 선택한 오류뿐만 아니고 예산상으로도 원래 21002에서 지출을 해야 하는데 21001에서 잘못 지출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산 변경이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 예산 변경을 하셔서 지출 요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예산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면 지출 업무 하시는 분께서 디브레인의 지출 메뉴를 통해서 오류를 수정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출 업무를 하신 업무 담당자분께서 재무 결산을 담당하시는 결산 담당자와 협의하셔서 결산 조정 분계로 잘못 생성된 잡손실을 공공요금으로 계정 분류를 해서 결산 조정 분계로 입력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회계 처리 오류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담당자의 경우에는 차기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편성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했던 예산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출 항목에서 아까 그 이체가 완료된 후에 계정 과목을 정정하는 메뉴를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는 동일 예산목 내에서 계정 과목을 변경하는 경우이고요. 혹시 지출하신 중에 예상 계정 과목을 변경해야 한다라고 하면 여기 지출의 요청관리, 일반 지출, 관서 운영 경비, 일반 지출일 때는 지출 과목 정정 요청 경로로 가시면 되고 관서 운영비일 경우에는 지급 과목 정정 요청 경로로 가셔서 변경하고자 하는 건을 선택해서 이렇게 작성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음 화면이 팝업이 될 텐데요. 여기서 하단에 있는 수령인별 과목 정정 부분에 그 예산 과목 선택 버튼을 클릭하셔서 그 적합한 예산 과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당초 예산 과목 내용을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정정 요청 내용을 중간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지출 업무는 지출 메뉴를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현금이 나가는 지출은 조달 계약을 통해서도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 계약을 통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어떠한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달 프로세스를 보시겠습니다. 조달 계약 프로세스는 먼저 계약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 원인행위, 검사, 검수를 거쳐서 대금 지출 요청한 다음에 지출 결의, 계좌 이체를 통해 업무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조달 계약을 통해서 계약 요청을 하실 때 다양한 계약 요청서들이 있습니다. 물품 계약서, 물품 계약 요청, 공사 계약 요청, 용역 계약 요청 등 다양한 계약 요청이 있고요. 이 계약 요청서를 작성하실 때 요청서 하단에 자산 명세 또는 용역 명세 항목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잘못 선택하시게 되면 검사 검수 시점에 회계 처리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못된 회계 처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크게 많이 발생하는 게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비용으로 처리된다든지 혹은 그 반대의 케이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각각의 물품 계약, 공사 계약, 용역 계약 요청서를 작성하시면서 어떠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물품 계약 메뉴에서 구매 요청서를 작성하시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구매 요청서 작성하실 때 이렇게 하단에 자산 명세 부분에서 물품 값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이니까요. 옆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물품 명세 요청이라는 화면이 팝업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 적합한 품종이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분류 번호와 식별 번호를 올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적합한 품종이 선택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품종 부분에 글씨가 작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품종을 이렇게 표로 크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크게는 품종의 비용으로, 재무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과 자산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시면 앞에 주로 대장 X라는 글씨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장 X 항목은 대부분 다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치안 유지 자산은 재무회계상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고요. 정구 미술품, 미화 물품도 자산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대장 X자를 선택하시면 비용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그리고
자산으로 처리되는 항목들을 보시면 이동성 기계장치, 전기통신기기, 사무용기기, 사무용직기, 마지막에 외부 소프트웨어 등 이런 항목들을 선택하시게 되면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고 물품 대장에 등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요청서, 물품 구매 요청서에서 자산 항목을 선택하실 때 추가해서 품종을 어떤 걸 선택하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공사 계약 메뉴 중에 보면 다양한 요청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공사 용역 요청서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사 용역 요청서 작성하실 때 여기 하단에 자산 명세 부분이 좀 전에 물품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산 명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세 가지 항목, 여기 상자 안에서 세 가지 항목, 물품, 자산 편입, 건중자산, 비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 옆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후속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여기 세 가지 항목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따라 나중에 재무회계 개정 과목이 결정되기 때문에 잘 선택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항목 중 비용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추가 버튼을 누르면 구체적인 재무회계 개정 과목을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세출 예산 조회 화면에서 보셨던 세부 세세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팝업이 되고 거기서 올바른 세부 세세부 항목을 선택하시면 거기에 매핑된 비용 개정 과목이 생성되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산 편입 건중 자산을 선택하셨다 하는 경우에는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기타 명세라는 화면이 팝업이 되는데 여기서 재산 종류와 재산 종목을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업무를 해주시면 추후에 검수 단계를 거쳐서 해당 관련 자산의 대장에 등재되는 업무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용역계약 요청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용역계약 요청서 작성하실 때 앞서 두 가지 요청서에서는 자산 명세 부분에서 항목을 잘 선택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용역계약 요청서다 보니 자산 명세라는 용어 대신에 용역 명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명세 부분에서 자산과 비용을 구분하는 이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이 지금 글씨가 작아서 이렇게 표로 크게 확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채재산, 선박항공기, 건설 중인 자산, 비용, 비품 항목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용을 선택하실 경우에만 비용으로 재무회계상 처리가 되고요. 나머지 항목들을 선택하셨을 때는 각각 적합한 대장에 등재가 됩니다. 무채재산과 선박항공기를 각각 선택하셨을 때는 국유재산 대장에 무채재산과 선박항공기가 등재되고요. 건설 중인 자산을 선택하면 추후에 해당 관련 국유재산으로 편입이 되고요. 물품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물품 대장으로 나중에 취득 완료되면 물품 대장으로 등재되어서 관리가 되게 됩니다. 네, 구체적인 이런 조달 계약을 통해서 명세서를 잘못 선택한 오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행단위 담당자인 나재정 주무관은 홈페이지 클라우드 전환 및 개선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조달 계약에서 용역 계약 요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용역 명세 중에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비용을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눌러서 세부 세세부 항목 중에서 일반 연구개발 용역비 개정 과목과 매핑된 항목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업무가 제대로 선택한 업무일까요? 홈페이지 클라우드 전환 및 개선 용역은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채재산, 재무회계상으로는 내부 개발 소프트웨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되는데요. 이 무채재산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게 비용으로 처리를 할지 아니면 무채재산으로 처리를 할지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비용 지출로 인해서 취득된 어떤 결과물을 향후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함에 따라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 무채재산,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무채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을 선택해서 업무를 진행하였고요. 이런 유사한 오류는 2018 회계연도 감사원 결산 검사 결과 9건이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오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꽤 많은 비율로 이런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용역명세에서 비용 항목을 선택함으로써 회계 처리가 잘못되는 경우인 거죠. 네. 이렇게 업무 처리를 했을 때 생성되는 붕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무채 재산을 올바르게 선택을 했다면 붕괴가 차변에 내부 개발 소프트웨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현금이 지급되어서 감소하는 붕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역 명세에서 비용을 선택을 했다면 비용을 선택하고 세부 세세부 항목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개정 과목이 결정될 텐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케이스에서는 일반 연구 개발 용역비로 처리를 했으니까 일반 연구 개발 용역비가 차변에 과대 계상되고 현금이 대변에 감소하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출 업무에서 아까 세부 세세부 항목을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는 재무회계상에 비용 계정 과목이 잘못 결정되는 오류가 발생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오류는 당해 회계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오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조달 계약을 통한 지출을 할 때 용역명세서의 항목을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에 생성되어야 하는 자산인 내부개발 소프트웨어 자산이 과소 계상되고 생성되지 말아야 하는 일반 연구개발 용역비가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후 회계연도에도 지속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시키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원래 제대로 내부개발 소프트웨어 자산으로 인식을 했다면 향후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한꺼번에 당해연도에 자산이 아닌 일반 연구개발비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후 회계연도에는 비용, 감가상각비가 과소계상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업무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개정 과목 정정 비용 건가 메뉴로 가셔가지고 이 메뉴는 조달 계약의 검사 부분에 보면 있고요. 여기 메뉴로 가셔서 개정 과목 정정 비용 건가에서 여기 자산 구분 당초에 지금 비용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변경 자산 구분 여기서 비용과 자산 편입 건중 자산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원래는 내부 개발 소프트웨어를 처리해야 될 걸 비용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를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 후 자산 구분을 자산 편입 건중 자산을 선택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옆에 상세 부분에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면 기타 명세 화면이 팝업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무채 재산을 취득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재산 종목을 여기 무채 재산으로 선택을 하셔서 저장 및 승인을 하시면 비용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비용을 건중 자산으로 바꿨으면 건중 자산 대체서 생성이라는 그 메뉴로 가셔가지고 건설 중인 자산 생성된 내역을 자산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항목을 이 중간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건설 중인 내역을 추가하신 다음에 자산 명세 부분에서 올바른 자산 구분 등을 선택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비용으로 처리했던 부분이 무채재산으로 등재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지출 부분에서 발생하는 많은 오류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부대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부대비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대비는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해당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회피할 수 있었던 비용입니다. 그리고 부대비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그 본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되어져서 향후 사용 기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 예시를 보면 국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내부 운송 및 취급비, 설치비, 설계수수료, 취등록세 등이 해당이 되고요. 물품을 취득할 경우에 조달수수료, 운송료 등이 해당이 됩니다. 지출 업무 중 부대비 업무 프로세스는 아까 지출 첫 번째 오류 설명드릴 때 지출 업무 프로세스랑 동일하고요. 지출 요청하고 원인행위 한 다음에 지출 결의 계좌 이체를 통해서 업무를 완료하게 되고 계좌 이체 시점에 이렇게 붕괴가 생성되도록 디브레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요청하실 때 화면인데요. 여기 지출 요청하실 때 발생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 유형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이 지출이 부대비인지 아니면 그냥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일반 지출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 유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물품 취득 관련 부대비 지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계약의 조달 지출 요청 부분에 와서 작성을 클릭하고 지출 요청서가 이렇게 팝업이 될 텐데요. 여기서 발생 유형을 0번부터 5번까지 항목 중에 적합한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0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크게 확대한 화면인데요. 0번은 일반 지출, 국유재산, 물품 미관련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는 국유재산 또는 물품 부대비라고 되어 있고 5번은 계약 전 부대비 지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어떤 경우에 선택을 하면 좋을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부대비가 아니고 해당 지출이 그냥 일반 지출이다 하실 경우에는 0번 일반 지출을 선택하셔서 재무회계상으로도 순수하게 일반 지출로 비용으로 회계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해당 지출이 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피할 수 없이 발생하는 부대비에 해당한다라고 하실 때는 1번부터 5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나중에 부대비 로 처리되었다가 본자산 취득 완료할 때 배부해 주시면 본자산의 가액이 합산되어지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1번부터 5번까지 선택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가로를 한번 보시면 1, 2번 같은 경우는 계약 후 등재 전이라는 꼬리표가 있죠. 이 말은 본자산의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취득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재되기 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자산 계약 후 등재 전에 관련 부대비를 지출하고자 하실 때는 해당 본자산이 국유재산인지 물품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국유재산이면 1번을, 물품이면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자산이 등재된 후에 부대비를 지출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그 본자산이 국유재산일 경우에는 3번을 선택해 주시고 물품일 경우에는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자산이 아직 계약도 전에 부대비를 지출하고자 한다 할 때는 5번 계약 전 부대비 지출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항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입력하는 본자산과
배부할 때 필요한 그 연계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입력하는 연계 정보가 달라집니다. 1, 2번 계약 후 등재 전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본자산의 계약 번호를 선택해서 추후 본자산 취득 시 부대비도 같이 이 본자산의 계약 번호로 연결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계약 번호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반드시 별도로 부대비 배부 처리하는 절차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4번 본자산 등재 후 부대비를 지출하실 경우에는 본자산에 배부하기 위해 필요한 연계 정보를 3가지 항목을 선택해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대장번호, 요청번호, 검수번호인데요. 대장번호를 선택했을 때에는 해당 대장번호로 부대비 계좌 이체가 완료되면 해당 자산으로 이 부대비 금액이 합산되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대비 배부 처리를 하는 작업을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장번호 이외에 요청 검수 번호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부대비 배부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5번 계약 전 부대비 지출을 사용하실 때는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직 본자산이 계약 전이기 때문에 이게 앞서 계약 번호라든지 대장번호, 요청번호, 검수번호라든지 어떤 연계 정보를 입력할 만한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자산 취득이 완료되면 자산 건명으로 검색을 하셔서 이 해당 계약 전 부대비 지출하신 건을 본자산에 합산되도록 부대비 배부 처리를 해주셔야 하다 보니 본자산 취득이 완료되었을 때 부대비 배부를 누락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을 선택할 때에는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대비 발생 유형 0번에서 5번을 선택함에 따라 어떻게 회계 처리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0번 일반 지출을 선택하시게 되면 관련 세부 세세 항목 선택에 따라서 결정된 비용 계정 과목이 결정될 텐데요. 지금 우리 케이스에서는 조달 수수료 5만 원을 지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 대행 수수료 또는 기타 수수료 등의 비용 계정 과목이 생성되게 됩니다. 일반 지출을 선택했을 때는요. 그리고 1번부터 5번을 선택했을 때는 대체로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생성되게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번이나 4번을 선택하고 그 본자산 연계 정보로 본자산이 이미 등재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자산 등재 번호를 입력하셨을 경우에는 대장 번호를 선택해 둔 상황에서는 이체 시점에, 부대비 이체 시점에 바로 건설 중인 자산이 생성되지 않고 해당 관련 자산으로 금액이 가산되는 이런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자산을 등재한 후에 부대비를 지출하신다 할 때는 본자산 연계 정보로 그 대장 번호를 선택하시는 게 요청 번호나 검수 번호 이런 것보다는 대장 번호로 선택하시는 게 부대비 배부하는 업무를 생략할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대비 지출하면서 구체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행단위 담당자인 나재정 주무관은 컴퓨터 취득가액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만 원의 조달 수수료가 발생했고요. 이건 당연히 컴퓨터 취득에 따라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부대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5만 원을 지출하면서 지출 요청서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출 요청서에서 지출할 때 발생 유형을 통해 이게 일반 지출인지 부대비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재정 주무관은 제일 위에 있는 0번, 0번이 아까 일반 지출이었죠. 0번을 선택해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0번을 선택하면 회계 처리가 비용인 업무 대행 수수료 계정 과목이 증가하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고요. 지금 컴퓨터를 취득하고 있고 관련 부대비를 지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사무용 기기이고 이거는 물품으로 등재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부대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물품 부대비는 2번과 4번 중인데 만약에 이 컴퓨터가 계약 후 아직 등재되기 전이다 라고 하면 2번을 선택할 경우에 건설 중인 사무용기기라는 건설 중인 자산 개정 과목 중에 하나인 개정 과목이 증가하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만약에 사무용기기 컴퓨터가 등재된 후에 부대비를 조달 수수료를 지출하는 경우라고 하면 4번 등재 후를 선택해서 등재 번호, 사무용기기 등재 번호로 연계 정보를 입력, 대장 번호로 연계 정보를 입력했다라고 하면 자산 명칭인 사무용기기가 바로 5만 원이 증가하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래 물품 부대비를 지출하시면서 0번 일반 지출이라는 발생 유형을 잘못 선택하시게 되면 자산이 5만 원 부대비만큼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되고 이 오류는 재무회계상의 오류뿐만 아니고 물품 대장 상으로도 5만 원 사무용기기가 과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므로 발생 유형을 지출해서 발생 유형을 선택하실 때 해당 지출이 본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지출인지에 따라서 번호를 적절하게 선택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발생 유형 선택을 잘못하셨을 경우에는 발생 유형 변경이라는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경로는 지출의 요청 관리, 발생 유형 변경 메뉴를 통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메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건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발생 유형 변경 버튼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팝업이 되고요. 이 화면에서 바꾸고자 하는 발생 유형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발생 유형 정정 사유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케이스에서는 컴퓨터 관련 조달 수수료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지출은 부대비에 해당하나 일반 지출로 잘못 선택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컴퓨터가 이미 대장에 등재된 상태라고 했을 때 변경할 때 4번 물품 부대비 지출 4번이 본자산 등재 후였기 때문에 4번 부대비 지출을 선택을 해주시면 아래 표와 같은 회계 처리가 생성이 됩니다. 애초에 일반 지출을 잘못 선택했을 때 비용 계정 과목인 업무 대행 수수료가 차변에 생겼었을 텐데요. 차변에 생긴 업무 대행 수수료가 대변으로 이렇게 감소해서 소멸되고 상대 계정 과목으로 사무용 기기가 5만 원이 증가하는 이렇게 회계 처리 오류를 정정하는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사무용 기기가 아직 계약 후 등재 전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는 지금 물품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동일한 화면에서 발생 유형에서 이 2번 물품 등재 물품 부대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취득하는 본자산이 국유재산이다 하면 1번 국유재산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유형 변경을 해주시면 회계 처리가 잘못 생성된 업무 대행 수수료가 대변으로 감소하면서 건설 중인 자산, 아직 본자산이 등재 전이기 때문에 사무용 기기 자산이 바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건설 중인 자산이 증가하는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추후에 부대비 본자산 취득 완료 시점에 관련 부대비 배부 처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본자산이 대변으로 감소하면서 차변에 사무용 기기가 증가하는 이런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원래는 부대비로 지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반 지출을 잘못 선택한 경우 이걸 변경하는 케이스뿐만 아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원래 부대비가 아니고 그냥 일반 지출인데 지출 요청서 작성할 때 발생 유형을 잘못해서 1번 중에 1번부터 5번까지 중 부대비 항목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역시 동일한 화면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가 아닌 일반 지출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정 발생 유형은 0번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 비용의 재무회계 계정 과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세출 예산 조회 화면이 팝업이 되고 예산목에 이렇게 하단에 세부 항목과 세세부 항목 중에서 적합한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올바른 회계 처리가 수정되는 분기가 발생됩니다. 밑에 표로 정리된 분기를 한번 보시면 부대비가 아닌데 지금 부대비를 선택해서 0번으로 변경하게 되면 부대비로 설정해서 생성된 건설 중인 자산이 처음에 차변에 생성이 되었다가 건설 중인 자산이 이렇게 대변으로 감소하면서 소멸되는 분기가 생성이 되고요. 그 상대의 계정으로는 우리는 부대비가 아니고 지금 비용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비용 여기 세부 세세 항목 선택한 그것에 따라서 매핑된 계정 과목이 결정돼서 차변에 나타날 텐데 지금 우리 케이스에서는 조달 수수료라고 보고 업무 대행 수수료라는 비용이 차변에 증가하는 분기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부대비 발생 유형에서 그 잘못 유형을 선택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마지막 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상황은 우리가 컴퓨터를 취득하면서 조달 수수료 5만 원을 지출하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0번을 발생 유형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그 물품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2번 또는 4번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본자산 연계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계약 전 부대비를 이렇게 잘못 선택하는 경우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5번 계약 전 부대비를 발생 유형으로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회계 처리가 건설 중인 기타의 유형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대로 2번이나 발생 유형 2번이나 4번을 선택했다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건설 중인 사무용 기기 또는 사무용 기기 자산이 이렇게 생성되는 분기가 발생할 텐데요. 계약 전 부대비 지출을 계정 과목을 보시면 위에 2번에 건설 중인 사무용 기기와는 달리 건설 중인 기타의 유형 자산이라는 명칭이 표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중인 기타의 유형 자산은 뭐냐면 아까 비용 항목을 설명드릴 때 잡손실 같은 경우에 기타 타 비용 항목에서 어디에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잡손실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건설 중인 자산도 그런 잡손실과 유사한 그런 항목이 바로 건설 중인 기타의 유형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 하위 레벨에 많은 건설 중인 자산 계정 과목들이 있는데 건설 중인 토지, 건설 중인 건물, 건설 중인 사무용 기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 어디에도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본자산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할 경우에 이제 건설 중인 기타의 유형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발생 유형에서 5번 계약 전 부대비를 선택하시게 되면 건설 중인 기타의 유형 자산 계정 과목이 이렇게 생긴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2018 회계연도에 건설 중인 기타 유형 자산 금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봤더니 국가의 건설 중인 기타 유형 자산이 약 8조 5,47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8년뿐만 아니고 최근 새 회계연도의 금액 추이는 어땠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16회계연도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6회계연도에는 약 7조 3,987억 원이었던 게 17회계연도에는 8조 1,000억 원이 넘고 18회계연도에는 8조 5천억 원이 넘는 등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기타 유형 자산이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류인 것은 아니지만 아까 설명 부대비 그 발생률 선택에 따른 회계 처리 설명드릴 때 5번, 발생 유형 5번, 건설 중인 기타 유형 자산의 경우 본자산과 연계된 정보를 입력할 게 없기 때문에 아무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자산 건명으로 찾아서 부대비 배부를 하다 보니 부대비 배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설 중인 자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특히 2018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 8조 5천억 원 중에 대부분의 금액인 89%를 차지하는 7조 6천억 원을 한 개의 부처에서 발생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건설 중인 기타의 유형 자산이 부대비 발생 시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가 부대비 배부를 누락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이 존재하지 않고 본자산 취득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회계상으로 건설 중인 자산이 과대 계상되어서 남아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기타의 유형자산 5번 계약전 부대비 지출을 선택하실 때는 배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발생 유형 5번 선택했을 때 배부 누락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지출 요청서에 발생 유형을 5번을 선택하시고 옆에 보면 우측에 공사계약 통합번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사계약 통합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추후에 본자산 취득 완료 시 이 5번 선택으로 인한 부대비가 배부 누락되는 그런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디브레인에서는 공사 기간이 장기간 1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거나 여러 건의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공사 진행 현황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메뉴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메뉴가 바로 조달 계약의 요청, 공사계약 통합 관리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작성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래서 공사계약 통합 정보 팝업되는 화면에서 해당 내용, 공사계약 통합명, 기간 등 공사기간 등 다 작성해 주시면 공사계약 통합관리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계약 통합관리 등록을 하셔서 여러 건의 공사 지출이 나중에 본자산 취득 완료되었을 때 하나의 자산가액으로 합산해서 등자에 들 수 있도록 이 기능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